안녕하십니까, 희영 선생님입니다. 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게 사실상 첫 모의고사지, 3월 모의고사 거의 파행으로 갔고 4월 모의고사도 거의 파행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계약을 온전히 다 한 상태에서 보는 사실상 첫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첫 모의고사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가 봐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이거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 모의고사 1점 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어디서 1점이라도 더 받아야 돼? 수능에서 1점이라도 더 받아야지. 모의고사는 어디까지나 모의, 가짜라는 거지, 시뮬레이션이야. 가짜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서 본인이 그동안 제대로 공부를 해왔는지, 또는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세우는 도구로 이용을 하는 거지, 이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 1점이라도 더 맞을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평가원 모의고사가, 이 평가원 모의고사 6평이 있고 9평이 있잖아요. 이 6평 시험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요것부터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 다음 시험에 임해야 돼. 평가원 모의고사의 의미는 이런 거죠. 일단 첫 번째, 6월 평가원이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첫 시험이지. 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뭘 모르냐면은 평가원과 교육청의 차이. 평가원 주관 첫 시험, 3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을 했죠. 4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을 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수능 출제 기관은 독립돼 있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거기에서 주관하는 게 수능 시험인데, 그 주관사가 똑같은 거야. 쉽게 말하면은 그 주관하는 어떤 기관이 똑같은 거죠. 그런 첫 시험이에요. 실제로 평가원 모의고사는 수능 출제 포맷을 거의 그대로 따라갑니다. 3월 교육청, 4월 교육청 여러분들 보면서 아이 수능 특강 열심히 공부했는데 뭐 질문 하나도 안 나와, 막 이런 느낌을 받았을 텐데, 평가원 모의고사는 달라. 수능처럼 70% EBS 연계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청 모의고사하고는 완전히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시험이야.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객관적인 어떤 자기의 위치 확인을 할 수 있죠. 객관적 본인의 위치 확인. 선생님, 교육청 모의고사는 객관적 위치 확인이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지. 교육청 모의고사로는 내가 전국 수험생 중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가 없을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교육청 모의고사는 N수생들이 응시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요거 원서 접수까지 했을 걸 아마? 재수생들 원서 접수 했나요? 원서 접수했지. 막 사진도 붙이고 막 했지. 이게 그런 시험이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재학생들과 고3 재학생들과 그리고 N수생들 같이 보는 시험이에요. 여기에 이제 일부 반수생까지. 9월 평가원 때는 이제 반수생도 전부 다 보는 거고, 이렇게 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하고 모집단이 굉장히 비슷해. 그래서 본인의 어떤 객관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첫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돼. 더군다나 3월 교육청, 4월 교육청은 거의 뭐 집에서 본 친구들도 많고, 이게 성적 산출이 안 돼 버렸단 말이야. 근데 요거는 칼같이 성적 산출이 될 시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수생까지 이제 합산이 되기 때문에, 아, 내가 올해 수험생 중에서 이 정도 실력에 해당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동안의 어떤 수험생활 과정, 학습 과정을 평가할 수 있죠. 학습 과정 점검. 여러분들 수험생활 시작한 게 사실상 12월부터라고 보면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거의 6개월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있을 텐데, 그 와중에도 이제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한 친구들 사실 많이 있어요. 본인이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수험생활을 정말
수험생답게 하고 있는지 그런 학습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설정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 과목이 좀 부족하구나. 또는 이 과목에서 이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예를 들면 국어 영역 시험을 보고 나서는 전반적으로 내가 문법이 약하네. 문법 안에서도 어떤 파트가 약하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지를 그냥 갖다 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대학 못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그 시험지는 네가 본 시험지는 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 네가 본 시험지는 너한테는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야. 내가 어디가 잘 돼 있고 어디가 안 돼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거든, 시험지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얼마 안 남았는데 벼락치기 학습법 어떻게 하면 벼락치기 할 수 있나요? 못해. 이게 평가 모의고사가 한번 범위를 한번 봐봐. 평가원 들어가서. 이게 벼락치기로 될 시험이 아니에요. 내신은 벼락치기가 가능하잖아. 시험 범위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딱 정해주니까. 근데 사실 평가 모의고사는 벼락치기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도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뭐라도 하고 시험을 봐야 되느냐, 그걸 알려줄게요. 뭘 하면 되느냐? 벼락치기 그래. 남은 시간 동안 이거라도 하고 시험 보자. 일단 첫 번째. 6평 보기 전에 뭐 할 거야, 너? 문법 복습할 거예요? 내가 하려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얘기가 그거였어요. 문법 복습. 지금쯤이면 문법 전 단원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공부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습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쫙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약한 단원이 있을 거 아니냐, 문법은. 수능 국어에서 유일하게 시험 범위가 딱 정해진 파트가 문법이잖아. 시는 뭐가 나올지 소설은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 6평에 뭐 나올지도 알아? 근데 문법은 뭐 나올지 알겠지. 의문의 변동, 품사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지. 그래서 벼락치기가 가능한 파트가 문법이에요, 문법. 알겠죠? 6평 접수했지? 그 전에 뭐 할 거야? EBS 할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할 얘기가 그거였어요. EBS 복습. 수능 특강 복습이죠. 분명히 말하지만 이번 6평은 3, 4월하고 달라. 3, 4월 모의고사는 EBS 연계 지원이 거의 없었어. 거의 의도적으로 EBS를 피해간다고 봐야 돼. 왜냐면 교육청 모의고사는 3월에도 있고 4월에도 있고 7월에도 있고 10월에도 있는데 거기서 EBS 주요 지문을 내봐. 수능 출제 교수님들의 입장에서 이런 다 내버렸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일부러 피해가는 측면이 있는데 평가원 모의고사는 칼같이 70% 연계합니다. 아마 국어 영역 선생님 예상으로는 평가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거야. 1교시 끝나고 나서 EBS 71.1%를 연계했음.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EBS 복습을 좀 하셔야 되겠다. 보도자료 잘 봐요. 선생님이 예상한 거 71.1이야. 진짜로 그러면 어떡하지? 뭐 어쨌든 요거 알겠죠? EBS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생각보다 날 잡고 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래서 EBS 이거 세 권 다 복습합니까? 아니지. 문학 파트 복습하란 얘기죠. 선생님 EBS 분석의 신 강의도 있었고 또는 뭐 EBS 본 교재를 이제 푼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작품. 이제 선생님들의 EBS 압축 특강을 들은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이 작품 정말 중요하다라고 짚어줬을 거란 말이야. 선생님만 해도 별표 1개부터 5개까지 그 중에서 별표 3개, 4개, 5개짜리 중요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복습을 하고 그리고 도저히 이 작품은 뭔지 의미를 모르겠다라는 어려웠던 작품들 그런 것 정도 복습하고 시험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세요. 한 가지 더 뭐 해야 될까? 모의고사 연습이에요. 실전 연습을 2번 하면 좋은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실전 연습 한 번. 이거 한 번이라도 해봐야 80분을 끌고 가는 집중력 그리고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문제 풀 수 있을지
문제 푸는 순서는 어떻게 갈지 막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란 얘기입니다. 이 정도 하고 시험 보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려줘 봐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알겠죠? 남은 시간 동안에는 EBS 복습하고 문법 파트 복습하고 그 다음 실전 연습 풀 모의고사로 해야 돼. 풀 모의고사로 한 번 정도 하고 그리고 시험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시험 본 이후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시험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이제 시험 분석, 시험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분석하고 그 다음 해설 강의도 선생님이 빵빵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학습 과정에 대해서는 시험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너무 긴장하지 말고 긴장할 거 없어. 모의 시험이란 말이야. 본인이 가진 실력 그대로를 평가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도둑놈 심보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거 찍은 거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가진 실력에 합당한 점수를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시험 잘 보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파이팅 합시다.